자, 일단 여기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1문단부터) 한번 쫙 한번 해보면서 1, 2문단까지 한번 가보자. 자, 처음에 이제 보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이제 주인일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이제 뜻하고,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가 된대. 그리고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나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물론 뭐 저는 이게 점유가 뭔지 소유가 뭔지 알지.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걸 구분이 한 번에 쉽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나는 있었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몇 번 봤으니까 너네가 알 텐데, 근데 처음부터 점유와 소유를 저걸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왜냐면 단어 자체도 어렵고, 소유가 결국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 내가 뭐라는 거야? 주인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권리를 가진 상태가 사실 주인이라는 건데, 이게 난 너무 좀 추론을 좀 이제 해야 돼가지고 좀 이제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설명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막연하게 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자, 그래도 이제 평가원이니까 한번 보면, 한번 나눠볼게. 일단 점유라는 것은 이거야. 사실상 지배 상태. 그리고 소유라는 것은 내가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가진 상태를 우리가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자랑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자,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 자, 물어보자. 이거 지금 분필지우개 누구 거야? 이거 내 거야, 러셀 거야? 이거 러셀 거지. 그치? 그럼 러셀 거라고 했을 때, 러셀 거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걸 점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는 거지. 난 이거 소유하고 있진 않지. 그치? 근데 만약에, 자, 이 핸드폰 봐봐. 이 핸드폰은 지금 이제 내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핸드폰을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둘 다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물리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 왜? 이거 내 거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랑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왜? 내 거 아닌 거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점유는 하지만 소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뒤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제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도 간접 점유라고 한대. 자, 그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직접 점유가 이제 무엇인지랑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 직접 점유. 자, 직접 점유는 내가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는 나한테 지금 이제 물건이 없어. 그치? 나한테 지금 물건은 지금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물건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반환, 청구권,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간접 점유라고 이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직접 점유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있어. 그럼 난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직접 점유 맞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지? 내가 얘한테 빌려줬어. 그럼 얘가 막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얘한테 야 내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 간접 점유를 한다는 말은 나는 그 물건에 대한 무엇이 된다는 거야? 주인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왜? 다시 봐봐. 잘 보세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 지배를 할 수 있대.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우리가 간접점유라고 하는데, 그럼 어쨌든 내가 그 쓰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내놔, 내가 써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결국 간접점유는 이제 뭐야? 내가 내 거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간접점유는 우리가 소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지. 언더스탠드? 근데 하나 또 보면 내가 직접 점유를 한다라고 해서 이꼴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얘는 근데 될 순 있어 없어? 될 순 있겠지. 소유자가 될 수는 있다라고 요렇게만 이제 보시면 되죠.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적어보세요. 네. 한번 볼게요. 다시 와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뭐야? 간접 점유자는 지금 소유자라고 얘기하고요. 직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직접 점유를 했을 때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 뒤에 볼게.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는 모두 우리가 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점유입니다. 점유. 그리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대. 점유. 소유자, 공시, 기능, 수행.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공시는 뭐냐면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래. 다시 말해서 공시는 무엇이냐면 이 물건은 내가 주인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게 이제 공시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대. 그럼 다시 말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 이때 동자가 움직일 동자지. 그치? 피아노, 금반지, 책 이런 것들 있죠. 얘는 점유에 의해 이제 소유권이 공시된다라고, 내가 점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유권이 알아서 공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단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문단에 갈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1문단이랑 2문단에서 지금 너네한테 어떤 것들을 사실 줬냐면 봐봐. 1문단에서 지금 점유를 지금 줬고 2문단에서 지금 소유를 줬어. 그치? 그 다음에 또 1문단에서 점유랑 소유를 줬고 2문단에서 직접 점유가 무엇인지랑 그 다음에 간접 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기본 정의를 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 뭐랑 똑같아? 기본 개념, 용어를 제시했어. 내가 이거 우리 과학 지문할 때 한번 하지 않았니? 처음부터 이제 기본 개념이랑 용어를 제시하면 결국 이걸 활용해가지고 뭘 할 거다? 중심, 내용을 설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의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라고 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다시. 너네가 1문단, 2문단에서 어떤 걸 파악했으면 기본 개념이랑 용어 제시되는 것들을 이걸 파악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막 줬네? 그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왜 줬다? 이거를 활용시켜가지고 중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줬겠구나라고 너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법이지만 똑같이 과학처럼 같은 구조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1, 2분단이 만약에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했어야 되냐? 3문단, 4문단 가가지고 그냥 읽는 것보다 1, 2문단을 제대로 다시 보면서 내가 내용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3, 4문단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시험장에서도. 시험장에서 그냥 1, 2문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3, 4문단 갔잖아. 그럼 그냥 시간 낭비야. 그래서 1, 2문단이 만약에 안 됐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 넘어갔어야 돼.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법에서 지금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용어 제시, 다시 말해 정의 문장들을 너네한테 지금 주어줬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시켜가지고 중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할 거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 내용은 뭐와 뭐가 있어? 점유, 개정, 그 다음에 또 뭐? 반환, 청구권, 양도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내용이. 됐어? 그래서 너네가 이거 두 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앞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됐나요? 잘 봐봐. 이제 문장은 우리 잘라볼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조건, 경우 이런 거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연결어미 이런 거 얘기했었지.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서 너네가 이제 잡아야 될 거는, 자 먼저 보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이라고 해. 그럼 일단 잘라보면, 그러면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물건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어떤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겨가려면,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그러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대. 그러면 자,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실전에서 너네가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 문장을 내가 한 번에 딱 읽었을 때 곧바로 다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땐 진짜 거의 없을 거야. 왜? 저 단어들 자체 있지. 소유자, 양도인, 양수인, 양도계약. 너네가 뭐 법무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저런 거 안 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야 되냐면 일단 잘라서 한번 봐봐. 왜? 일단 이 경우가 지금 되려면 먼저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1번. 그쵸? 그 다음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2번. 그리고 이제 and라고 하니까 and. 왜냐면 양도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거 1번, 2번 안 잘라도 되거든? 근데 그냥 제가 일부러 그냥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3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너네가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만 생각해야 되냐면 소유권 양도의 공식, 그러니까 소유권 양도의 조건. 이게 뭐야? 1번, 2번, 3번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럼 얘를 제가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요. 일단 자, 소유자, 주인이지. 양도인, 주는 사람. 그쵸? 양도인은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인이 주는 사람이 돼서 양수인이 뭐야? 받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랑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해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일부러 주인,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왜 이렇게 적었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법지문에서는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문장 형식으로 나오면 항상 너네가 먼저 이렇게 쉬운 단어로 바꿔주면서 이제 한번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읽어. 왜? 너네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뒤에 볼게. 그러면 점유로 소유권이 이제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가 되지. 그럼 이 동산의 이제 소유권 양도는 어떻게 된다?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 점유 개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대. 자, 얘도 말이 어려워요. 자, 얘도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양수인. 아까 우리 양수인은 어떤 사람? 받는 사람이지. 물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간접 점유를 한대.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받아야 될 사람이 간접 점유를 한다는 거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간접 점유를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받아야 될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야? 그치? 아까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해 받는 사람이 간접 점유를 한다는 말은 주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 양수인이, 제가 일단 일반적인 거 적고 해석을 좀 적어 드릴게요.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자, 이게 다시 말해서 이꼴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요렇게 한번 적어봐. 지금 말 자체를 너네가 이걸 풀어서 이제 이해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왜냐면 저거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해도 됐겠지만, 근데 아마 이거 지금 몇 번 봤으니까 너네가 이걸 쉽다라고 느꼈지, 실전에서 저거를 그냥 그대로 봤으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저거 문장 읽었을 때 저게 뭔 말인지 100%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그럼 일단 이 케이스에서 일단 먼저 점유 계정부터 한번 볼 텐데,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A랑 B랑 이제 보면요. 이제 점유 계정 이제 볼 거야. 자, 봐봐. 다시 한번 보면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공시된대. 다시 말해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A랑 B랑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피아노 소유권의 양도하기로 계약했고, 근데 사이간 이제 빌려쓰기로 이제 합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번 해봐. 그럼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유로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진대.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A는 지금 이제 피아노의 원주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A는 피아노의 원주인이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피아노의 새 주인이 지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네 둘이 지금 계약을 해서 얘가 피아노 새 주인이 됐어. 근데 A가 얘기하는 거야. 야, 나 3일만 좀 쓰자. 라고 해. 그래서 피아노는 얘한테 있어.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직접 점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점유를 해. 그리고 B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피아노의 지금 새 주인이 됐잖아. 그럼 A한테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내 피아노 내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얘한테 지금 이제 생긴 거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접 점유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잘 봐봐. 다시. 지금 이거 자체가 양수인,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지. B가 결국 뭘 받아야 돼? 피아노 받아야겠지. 얘가 지금 양수인이지. 그러면 양수인이 간접 점유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간접 점유를 하면서 결국 얘가 간접 점유하는 거면 점유가 결국 뭐예요? 공시기능 수행하는 거 맞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점유 계정이죠.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뒤에 밑에 이제 보면 양도인, 주는 사람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 받는 사람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우리가 점유 계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케이스예요. 됐나요? 점유 계정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볼게요. 그 다음 거 보자. 자, 한편 이제 C가 자신이 소유한 어떤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그래서 이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가진대. 그러면 여기도 이제 볼게요. C, D, 가방. 그러면 이 C가 가방의 원주인이라고 한번 볼게. 그러면 지금 C가 D한테 지금 가방을 맡겼어. 그럼 D는 가방의 직접 점유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C는 얘가 가방의 주인이니까 얘가 간접 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쨌든 얘가 가방의 원주인이니까 D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 가방 내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지금 얘한테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치? 자, 그리고 읽어보자.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대. 자, 그럼 E가 지금 있으면 C랑 E랑 계약을 이제 맺어서
이가 가방의 새 주인이 지금 이제 됐습니다. 새 주인. 그럼 새 주인이 지금 됐는데, 그럼 지금 새 주인이 돼서 얘가 갖고 있는 반환 청구권이 결국 누구한테 가는 거야? E에게 가는 거지. 왜? E가 지금 D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야, 내가 가방의 새 주인 됐으니까 내 거 내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E가 반환 청구권을 지금 얘한테 지금 얘가 지금 가지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 양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반환 청구권 양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도. 요렇게. 이게 이 케이스예요. 그쵸?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때 C가 D에게 통지해서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가고 이것을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됐나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야. 그리고 실제 나중에 혹시 로스쿨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스쿨 가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거기 보기 문제 있죠. 보기 문제. 이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 없이 그냥 보기 문제가 나와. 그럼 너네 지식을 갖고 이걸 풀어야 돼. 이게 그냥 민법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시려면요. 이거를 그냥 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이제 우리 문과들 여기 있죠?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우리 문과들은 이제 대학교 가시면 이 로스쿨에 잠깐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로스쿨? 너도 로스쿨 해?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 예, 로스쿨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문과는 할 수 있는 그 직업들이 좀 한정적이라서 그래. 예. 우리 이과는 할 수 있는 직업들은 졸라 많죠. 예. 그래서 대기업도 잘 쉽게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야? 대기업 발령받으면 저 지방으로 이제 슉 가고. 근데 이제 문과는 대기업이 만약에 되면 이제 힘들지. 근데 어떻게? 저희 이제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수원 본사나 이렇게 이제 좀 그 차이가 있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연금 지문 EBS 그 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랬거든. 니네도 잣됐고 나도 좆됐고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연금 같이 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 정치 얘기 아닙니다. 예, 정치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연금 이제 막 그런 얘기 한 거야. 예. 그래서 아무튼 현실은 뭐 그래요. 자, 마지막 이제 볼게요. 자, 마지막 그 다음 거 보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여기부터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해? 이거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또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거 갑자기 중간에 뭐 나왔어? 질문 나왔지.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또 까먹으신 분 다시 한 번만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잘 봐봐. 만약에 법지문에서 중간에 질문이 만약에 등장하잖아.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할 거야. 두 가지.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얘기 했을 거야. 자, 법지문에서 만약에 질문이 일단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개에 대해서 보면 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질문에 대한 뭐를 구하는 게 나와. 답을 구하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질문에 대한 어떤 이제 답 구하는 전개 내용 요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는 게 1번이야. 저 질문이 나왔을 때 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야. 다시 말해 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받는 사람이 점유인도를 받았을 때 다시 말해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소유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너네한테 질문했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의 어떤 전개 내용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건 당연하지.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가 또 2번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랬어? 이 질문 자체가 뭐가 된다고 했죠? 하나의, 그치, 사례가 된다 했지. 그래서 질문 자체가 하나의 사례, 케이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선의취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줘. 법지문에서 갑자기 중간에 만약에 뭔가가 딱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 무시하고 막 끝 이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전개 내용 일단 생각해주고 두 번째 그 질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케이스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저번 주에 했던 유류분 지문에서도 2개 딱딱 나왔었잖아. 기억하시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잘 봐봐. 이제 이거 좀 잘라서 이제 좀 볼게. 자, 양도인. 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근데 양수인. 받는 사람이 점유 인도를 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주인이 될 수 있냐라고 해. 그럼 잘 보세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그럼 일단 동산의 경우라고 하니까 동산의 케이스에서 이 동산의 조건일 때는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일단 1번 여기 1번 하면 안 되고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2번 그 다음에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3번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대. 그럼 다시 말해 동산일 때 1번, 2번, 3번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동산에 대해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는 거지. 그럼 하나 또 물어보자. 자, 만약에 동산이 아니야. 그럼 내가 1번, 2번, 3번을 하면 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아까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냐면 봐봐. 동산인 경우에는 내가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하게 되면 선의 취득을 지금 이제 한다라는 우리가 이 내용이 지문에 나왔어. 근데 지금 애초에 조건이 지금 동산일 때잖아.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동산이 아니어봐. 그럼 동산이 아닐 때 내가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선의 취득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뭐가 나와? 부동산 나오지. 부동산일 때는 1번, 2번, 3번 해도 선의 취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 마지막 문단 사실 안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조건이 달라졌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거 존나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너네가 이거 어려운 독서 지문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추론이야, 추론. 다시 잘 봐봐. 조건이 달라지면 내용이 지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 조건에서 이 내용일 때 나오는 거지. 조건이 달라졌을 때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 오케이? 기억해줘.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선의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읽어볼게요. 자, 근데 다만, 별표 2개. 왜? 제가 매번 얘기하죠. 법지문에서 막 얘기하다가 다만이라는 어떤 단어, 예외적인 어떤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뒤에, 뒷문장, 다시 말해 여기. 간접 점유에 의해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라는 저 문장 있지. 저게 우리 27번 문제에 있어서 킥이죠. 27번 문제 제대로 풀려면 저 문장을 적용시켜야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선의 취득은 언제 안 된다? 점유 계정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선의 취득은 어쨌든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혹시? 선의 취득이? 선의 취득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 예, 당근.
당근에서 많이 나타나요. 제 친구들이 이제 많이 겪는데, 이제 와이프들이 이제 남편들 개 빡쳐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낚싯대 그런 거 있지. 낚싯대 이렇게 막 비싼 것들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냥 싸게 파는 거야. 막 150만 원짜리를 막 15만 원, 10만 원에 팔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상어 같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러면서 제가 살게요. 막 해가지고 사지. 그래서 막 거래 다 해. 그러면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내 낚싯대 어디 갔어? 그거 팔았어. 얼마에? 그러면 15만 원. 그럼 막 미쳐버리잖아. 근데 못 찾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뉴스에 났었을걸? 그 천체 망원경 있지. 그 몇 천만 원짜리를 그 100만 원인가에 팔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 못 찾았거든. 예. 그래서 함부로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낚시하는 게 얼마나 저는 뭐 낚시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저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의 취득에 대해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얘기한 이 부분이 이제 나오죠. 조건이 달라졌을 때 이제 나오는 그 케이스. 다시 말해서 동산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조건. 즉,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니은. 자동차나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사잖아. 그러면 일단 국가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우리 등기를 뗀다라고 하잖아. 그 등기로 이제 공시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고가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선의 취득을 허용해봐. 그럼 나라가 완전 망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돼.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대. 그럼 결국 니은과 디귿은 기억에 비해 거래 안전이랑 소비자의 권리 보호 중에 뭐를 더 중시하게 여기는 거야? 권리 보호를 이제 더 중시하게 여기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 안전을 더 중시한다라고 요렇게 이제 봐야겠지.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가 지문입니다. 됐나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자, 문제 곧바로 한번 볼게요. 24번부터 28번까지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쉴게요. 자, 24번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자.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당연한 소리겠지? 가방을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가방의 점유자 맞고요. 2번,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지. 내 거 아니고 내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이제 점유하고 있을 때 나는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 2번도 맞고 3번,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이 되려면 다시 말해 물건이 지금 이제 동산이잖아. 동산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인도 있어야 되는 거 맞지? 3번도 되겠고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방법이 공시지. 공시는 결국 점유로 되는 거잖아. 4번도 되고 5번에 소유권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5번에 이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X.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자, 25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보자. 물리적 지배를 해야지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는데 간접 점유자는 나한테 없는 거지. 반환 청구권만 갖고 있는 거잖아. 1번이 왜 틀려? 물리적 지배를 해야 밑줄 치고 X. 간접 점유는 나한테 지금 물건이 없는 겁니다.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맞습니다. 왜? 간접 점유도 점유지. 점유니까 공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 맞죠? 2번 틀립니다.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는데 내가 만약에 주인이야. 그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갖고 있어봐. 간접 점유자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3번. 간접 점유자 없어도 된다. 왜? 내가 주인이고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간접 점유자 필요 없습니다.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당연히 소유자지.
4번 X. 5번이 답이죠. 왜냐? 양도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결국 우리 공시가 필요하지. 공시가 필요하는데 공시의 기능 이제 하는 거는 점유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둘 중 하나. 오케이.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6번. 이거 26번은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또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막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거 그냥 안 돼.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생각하지 마. 예를 들어 뭐 3번 같은 거. 오케이? 일단 1번부터 볼게.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뭐야? 디귿이 되겠지. 굳이 따지면. 기억이랑 디귿이랑 비교만 되면. 왜냐면 기억은 그냥 동산이니까 그냥 내가 점유인도만 하면 되는 거고.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소유자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된다. 당연한 소리지. 답은 2번. 답은 쉬워. 그쵸? 근데 3번 보자. 디귿은 기억과 달리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대. 일단 디귿은 뭐로 공시가 돼요? 등기로 공시되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아니 부동산 땅도 내가 땅 위에 서 있으면 물리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도 틀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아니 우리가 그 정보 자체를 그건 내 어떤 뭔가 추측 상상이고 3번에서 지금 물리적 지배 대상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봐야 돼. 예. 그래서 디귿이 물리적 지배 대상이냐 아니냐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데 니은은 뭐가 안 돼? 선의 취득이 안 되지.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이유는 니은 때문에 안 되죠. 니은은 선의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5번. 기억과 디귿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대. 기억은 돼요. 하지만 디귿은 안 되는 거는 디귿은 뭐로 공시돼? 등기로 공시되지. 그래서 디귿 때문에 안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27번 가보자. 이거 진짜 개 많이 틀렸어요. 27번. 네, 27번 많이 틀렸고 실제로 지금 몇 번 푸시는 분들도 틀려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이제 볼게요. 자, 27번 봐봐.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기도 합니다. 자, 일단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이렇게 이제 셋이 나오는데 너네가 이 지문,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잡았어야 되냐면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잡아야 돼. 자, 일단 갑이 금반지에 뭡니까? 원주인이지. 금반지 원주인. 그냥 원주인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을이랑 지금 계약을 해서 금반지를 지금 을한테 지금 주기로 했어. 그래서 을이 금반지의 새 주인이 지금 이제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읽어볼게. 보기 한번 읽어보자.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 유효한 계약을 했고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어. 그리고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소유자라고 믿었고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이제 주의를 했대. 그래?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지. 금반지는 일단 갑한테 있어. 얘가 지금 직접 점유를 하고 있네. 그리고 또 을이 지금 금반지 새 주인이야. 근데 얘는 지금 간접 점유를 하고 있고 얘한테 지금 뭐가 있어? 반환 청구권이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보자. 얘네 둘의 관계는 아까 우리 했던 거 바탕으로 보면 무슨 관계야? 피아노 주기로 했어. 근데 피아노 내가 좀 쓸게. 알았어, 써. 무슨 관계? 점유 계정의 관계지. 이거 잡아야 돼. 둘이 점유 계정의 관계야. 왜? 피아노 지금 빌려주고 피아노 내가 좀 쓸게라고 하는 것처럼의 관계, 점유 계정의 관계야. 갑이랑 을은
일단 갑이랑 을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금반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 금반지를 지금 넘겨주기로 했지만 근데 나 3일 동안만 좀 쓸게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는 점유계정이야. 근데 자 밑에 읽어보자. 다시 또 을은 일주일 후에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를 해서 사흘 후에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했대.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되지. 을이랑 병이랑 지금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얘가 원래 금반지의 새 주인인데 병이 금반지의 새 주인 투 이렇게 이제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그럼 실제 지금 최종적으로 금반지 주인은 누가 되는 거야? 병이 되는 거지. 그쵸? 원래 이제 갑이 금반지 주인이었다가 계약 맺어서 을이 됐다가 다시 이제 병이 된 거지. 그러면 어쨌든 갑은 금반지 얘한테 있지. 그러면 지금 병은 얘랑 계약 맺었으니까 이 반환 청구권이 어디로 가? 병에게 지금 가겠지.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지금 병에게 가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 바탕으로 보면 얘네 둘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이제 보면 돼? 반환 청구권 양도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양도 요렇게.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토대로 보는데 잘 보세요. 먼저 제가 좀 해드릴게. 자, 봐봐. 만약에 갑이 금반지의 진짜 주인이야. 갑이 금반지의 진짜 주인이야. 일단 봐. 보고 이제 봐. 그럼 진짜 주인이면 얘네 둘이 계약 맺었지. 그러면 을도 금반지의 진짜 주인이 돼, 안 돼? 되겠지. 왜? 얘가 진짜 주인이니까 을도 얘가 진짜 주인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똑같이 병도 지금 얘네 둘이 계약 이렇게 맺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진짜 주인이 지금 이제 된다라고 봐야겠지. 그치? 진짜 주인, 진짜 주인, 진짜 주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이때 금반지 소유자였다면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주인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맞지? 금반지는 일단 지금 갑한테 있잖아.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뭐가 돼? 주인이 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1번 맞죠? 이해돼요? 2번 가보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진짜 주인이야?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어. 맞지? 왜냐면 금반지는 지금 갑한테 있잖아. 그치? 물리적 지배 넘겨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지. 왜? 간접 점유니까. 2번도 맞아. 근데 이제 문제 한번 볼게. 여기 잘 봐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또 봐. Look at me.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야. 갑이 만약에 이 새끼가 짜가야. 가짜 주인이야. 그럼 얘가 가짜 주인이라고 만약에 하면 아까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 을이 선의 취득의 조건들이 다 있었지. 거기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 믿었고 어쩌고 하고 주의했다라고 하지. 그러면 을은 진짜 주인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요. 얘 선생님, 아니 선의 취득 조건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갑과 을의 관계는 뭐야? 점유계정이야. 아까 우리 뭐 했어? 다만 점유계정은 선의 취득에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가짜 주인이고 을이 선의 취득의 조건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제 결국 뭡니까? 가짜 주인이 이제 되는 거야. 잘 봐봐. 이제 마지막 하나 봐봐. 그러면 자, 이제 얘가 가짜 주인이야. 가짜 주인이야. 근데 병이랑 을이랑 이제 계약을 해봐. 근데 만약에 병이 선의 취득의 조건을 다 해. 막 주의하고 막 이 새끼 맞나? 이러면서 다 해봐. 그럼 병은 진짜 주인이 돼? 가짜 주인이 돼? 얘는 이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왜? 을과 병은 점유계정이 아니라 반환 청구권 양도지.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주의를 하고 선의 취득 조건을 다 하게 되면 얘는 진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5번에 보면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야. 가짜 주인이야. 근데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한테 점유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맞는데 3번이 뭐가 틀리냐? 어디 밑줄 치고 X야? 을이 가진 소유권 밑줄 치고 X. 왜? 을은 애초에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가짜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거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거 실제 진짜 졸라 어려워. 틀리만 해. 예,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뭘 했어야 되냐? 오늘 너네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조건,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개념들, 그러니까 용어들이랑 정의 문장들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딱 배우시면 됩니다.